9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니까 거의 한 30% 40%의 지수가 30% 40% 반등 나왔다가 이 자리를 메우고 이제 추세가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한 이제는 어려워요. 지수 급등은 안 나옵니다. 당장은 지수가 급등한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요런 다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요런 다지는 흐름들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2008년도에 했던처럼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다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 가치가 아닌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하게 더 빠진 거지. 그럼 완전 땡큐 자리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정 자리가 오면 요 구간에서 이제 위로 아래로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자, 2015년도에도 이렇게 과하게 빠졌다가 제자리까지 다 되돌린다고. 원래 자리까지. 뭐 1800포인트 이렇게 빠졌다가 제자리까지 되돌리잖아요. 이렇게 되돌린 다음에 이때도 마이너스 20% 30%라고. 완만한 조정인 거예요.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야. 22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대충 마이너스 한 20% 30%잖아. 그러니까 완만한 조정인 거라고요, 그냥. 그리고 나서 계속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계속 눌러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눌림이고, 이거는 또 완만한 조정을 받고 이제 날아갈 거라는 거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4차 산업 때문에. 여기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빨리 시작이 되냐, 늦게 시작이 되느냐, 만이지. 이게 천천히 시작이 돼서 천천히 갈수록 좋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막 급하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뭐,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일 자리에 다 로봇이 다 하고 있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무슨 뭐, 다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가져갈 거라고. 천천히 가져가는데, 기대감이 과해서 이게 고평가가 끼면 어떻게 돼요?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가 다시 싸지는 구간에 때려받고 이것만 반복하면 된다는 거지, 투자는. 자, 5월달에 자, 이 구간에 이날이었어요. 이때 이제 100% 사인 냈을 때 이때가 밸류 수준이 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1배 미만이었어요. PBR 밸류 수준이. 이때 5월달에 0.9배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때 5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면 다시 진입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무겁게 채운 거예요. 제가 이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밀리면 견딘다. 계좌 마이너스 30% 날 거다. 이거 금융위기 오지 않으면 이거 오지 않는다, 이 자리. 금융위기 올 확률이 금융위기 올 확률이 10%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가지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금융위기가 안 왔어. 금융위기가 안 왔는데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야. 야, 이건 왜곡인 거죠. 이 왜곡은 잡아낼 수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리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 그 수준의 밸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2000포인트까지만 지수가 빠지면 이제 그 수준의 밸류란 말이에요. 내가 분석을 했을 땐 그래. 그런데 이런 구간은 금융위기가 와야 내려오는데 금융위기가 지금 없는데 왔네? 그럼 왜곡이네. 그쵸?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금융위기가 터져갖고 막 기업들 다 망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막 다 망하고 뭐하고 해봐야 지금 빠질 자리가 없어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막 망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증시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왜곡이라는 게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화가 되면 그다음부터 올라간다. 왜? 그거보다 안 좋아질 수는 없으니까. 중소기업들 다 망하고 사람들 다 나가고 하면 경매 터지고 부동산 같은 거나 이제 뭐 대출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금융에서 은행들 망하고 뭐하고 하면 그 이상 이제 터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잠깐 흔들리는 거죠. 잠깐 이렇게 훅 흔들렸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V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때 2007년도처럼. 요때처럼. 근데 지금 이제 고용이 잡히고 이제 안정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리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더 갈지 여기서 흔들렸다가 이렇게 갈지는 이건 신의 영역인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있는 거 다 때려 박아서 그냥 하면 된다. 내 판단에는. 그리고 한 2년 쥐고 있으면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 구간에 대한 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인상 지속. 인상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증시는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간에 흔들리는 거는 나오는데 그 흔들림이라는 건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식 비중이 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2017년도 11월 달부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기준금리 1%에서 2번밖에 안 올렸어요, 한국은. 그쵸? 이게 몇 번 올릴 것 같아요? 10번 이상 뭐 이렇게 올린다고. 최소 5번, 7번은 올라간다고. 1년에 뭐 2-3번 올리는 때는 이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났을 때고 요런 부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금리를 이제 급하게 못 올려요. 동결을 이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곡이 메워지면서 어떻게 돼? 디커플링이 메워질 거라는 거지. 요럴 때는 주식 비중이 무조건 80% 100% 채워져 있어야 돼요. 금리가 이제 인상이 이렇게 되고 뭐하고 하면, 근데 이제 이 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부분이 인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뭐가 되는 거거든. 이때는 이제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실 때는 레버리지를 써야 돼. 레버리지 쓴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 깔끔하지. 빚을 싸게 빌려주는 거는 담보대출이잖아. 레버리지를 쓸 때는 담보대출을 쓰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막 인하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 이런 것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이게 근데 인하가 짧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럼 어떻게 돼? 요거를 많이 줄여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쵸? 근데 이 인하가 되게 큰 폭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는 뭔가 작살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작살이 나면 어떻게 돼? 레버리지 쓰면 돼요. 레버리지 쓰면 된다고. 뭐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요런 구간에. 이런 것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고, 투자자들은. 그럼 지금은 어때? 내가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 3%, 4%까지 이 이상은 이제 올라갈 거거든. 제가 봤을 때. 이때 부동산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5%, 8%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이 안 터지면. 이거 왜 그럴까? 부동산이 안 터진다는 거는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 사람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터지는 거야.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 이자율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요걸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이 망해 나가겠죠. 그런 비중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투심이 작살나면 거품이 싹 빠져요. 그럴 때 레버리지 쓰면 어때요? 내 돈이랑 빚을 얹어갖고 하는 거니까 빚에도 이익이 나면은 그게 붙잖아. 그러니까 자산이 금방 커져버리지. 요런 구간이 와야 돼. 지금처럼 막 부동산 뭐 해갖고 막 지방에서 지방에 있는 자기 사는 집 팔아갖고 월세로 돌리고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고 막 이런데 그러면 뻔하잖아. 서민들이 다 따라잡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꼭지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네. 그 돈까지 다 들어와버리면 누가 사 이제. 들어올 돈이 없잖아.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구나. 조만간이구나. 이게 내가 담보대출 그 부담이 이자 부담이 예를 들어 지금보다 2배가 높아지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월세 전환을 하든지 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월세로 전환한 거고요, 집 팔고. 월세 내고 사는 거야, 이제. 왜? 월세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거든. 집값이 올라가고 해갖고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 잠깐 올려주면 돼요. 근데 이자 부담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만약에 뭐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팔지를 못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보면 자영업이랑 똑같다. 자영업이 되게 리스크 있는 거. 왜 리스크 있는 거예요? 권리금 주고 들어가요. 월세 뭐 해갖고 보증금 주고 들어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 돈을 빼주질 않아요. 장사가 망했어도 예를 들어 손님 하나도 안 와도 매일 하루에 얼마씩 손해보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가게 나갈 때까지. 가게가 나가질 않아.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못한다고 사람들은. 막상 그때 닥쳐야지 이제 딱 깨닫는 거지. 그런 리스크를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그 시기와 타이밍을 잡을 때가 항상 그렇다고. 자산이 거품이 쫙 빠지고 국가에 큰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내 뭉칫돈, 내 소중한 자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참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월세 살기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항상 금리 인상하고 하면, 자 이제 금리 인상 해가지고 무슨 뭐 빠지고 어쩌니 하면서 하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이 부담이 돼가지고 뭐 증시가 빠졌니 하면서 막 별로문 소리가 나오죠. 그럴 때는 인상이 지속된다는 판단이 들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인상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 금리. 자, 장기적으로 이게 3년이 가든 2년이 가든 5년이 가든 이 금리가 이렇게 지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나서 이게 한번 리스크가 나와. 자,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왔을 때 요렇게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줬으면 어떻게 돼요? 인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주면서 부담을 줄여놨으면 이게 30% 빠진다고. 근데 이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50% 70% 빠진다고. 간단한 거예요. 버블이 어느 정도 쌓여있냐에 따라서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지고 하는 거라고. 자산시장의 원리는 이게 간단하다고. 그럼 이 버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싸다 비싸다. 지금 시장은 싸요 비싸요? 싸다는데 다 동의한다고요. 자, 싸니까 그래 한 3개월 5개월 모아서 자 2년 친구가 이거 있으면 거의 뭐 100% 맞아 있다는 거지.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항상 100%는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냥 맞아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입혀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한 10분 막 이렇게 되게 짧게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영상을. 근데 서론이 길고 자꾸 산으로 가고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버릇이 들은 것 같아. 딱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데 팩트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라든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신뢰감을 더 주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줄여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긴 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색해. 그렇게 해서 막 거짓말하는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과거에 많이 해봤거든요. 20대 중반 때 이때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목소리 차 깔고 좀 말수 줄이려고 그러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가식적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있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제 방송은 항상 이런 식으로 쓰잘데없는 얘기가, 제 방송은 쓰잘데없는 얘기 이게 한 80% 90%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한 10% 돼요. 그러니까 이 쓰잘데없는 얘기 80% 90% 갖고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 내 생각이랑 다른 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걸 갖고 비판을 하고 뭐하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내 영상을 안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 이 핵심 10%를 골라내는 거는 스스로의 능력이라는 거죠.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였습니다. 금리와 주식시장의 연동성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은 간다. 지금부터 이제 인플레 시대가 시작이 될 거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증시는 좋을 거다. 트럼프가 이 또라이 짓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맞짱 뜨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중국에서 미국에다 핵 던지고 미국에서 중국에다 핵 던지고 그 주변 다 작살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작살나겠지. 이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 겁나갖고 투자를 안 한다.
그럼 지금 죽어야지. 뭐 하려고 기다려. 나중에 죽을 것까지. 이런 사람들 그냥 지금 죽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 자살률 1위야. 한국의 자살률 1위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죽으라고. 부모들부터 그렇게 가르친다고. 야, 쟤랑 놀지 마. 없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랑 놀지 말고, 있는 애들 주위에서, 아부 좀 하고, 요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 그렇게 가르쳐, 주위에서. 그리고 뭐 크면은, 야, 세상에서 네가 잘나야 돼. 네 밑에 이렇게 깔고 있어야 돼,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너만 잘나면 돼.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보증 같은 거 절대 해주지 말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말고, 네 밥그릇 챙기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그러고 살았거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족같고 더럽고, 에이씨,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지금 먼저 죽자 하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죽는 거라는 건 어차피 사람 한번 죽잖아. 저는 그래요. 어차피 내가 죽더라도 죽는 거에 대한 죽을 때 그 고통은 되게 무섭지. 근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라든가 내가 그동안 피해를 끼쳐왔던 사람들, 내가 고의가 아닌데 피해를 끼쳐왔던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다 만회하고 갚아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 죽기 위해 살아. 내가 마음 편히 죽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돈이라는 거 왜 있어야 될까? 베풀려면 필요하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무언가 내가 베풀고 좀 편하게 살고, 만약에 우리 엄마나 내 새끼가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살고 뭐하고 하다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베풀고 뭐하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남들 거 뺏어서 더 부자 돼야지, 더 부자 돼야지. 그 끝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쟁이들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그 부자 주변에 있는 모두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부자가 나오면, 베푸는 부자가 나오면 그 주변이 다 좋아.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서민들이 원래 가지지 않았던 자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서민들이 인식이 깨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 저는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나도 부자가 돼야 되거든. 그래, 보여주는 결과값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으니까. 커뮤니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도 이제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 견뎌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쌓이고 쌓일수록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이 안 좋은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방송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